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12.3 친일 쿠데타 내란 이 내란 사건에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계엄 포고령이라는 게 여러분들 발표가 됐었잖아요. 근데 이 포고령이라는 거, 즉 계엄령이라는 걸 우리 헌정사사에 뭐 다들 뭐 제주 4.3 항쟁이나 5.18 뭐 그다음에 박정희 때 뭐 유신 긴급조치 뭐 이렇게 할 때 그 포고령이 나왔었죠. 근데 포고령은 여러분들 포고령 하면 잘 입에 그 익숙하지가 않죠. 포고령 하면 잘 익숙하지가 않죠. 쉽게 얘기 좀 말씀드리면 전쟁할 때 여러분들 선전포고라고 들어봤죠. 선전포고. 그거 그 말이에요. 선전포고에 포고에 령자만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선전포고 국가 간에 전쟁할 때 선전포고 하잖아요. 그 선전포고 한다라고 하는 게 그 포고령 그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이게 포고령이라는 뜻은 어떤 내용을 널리 알리거나 법이나 또는 명령을 그 알리는 건데 그 전쟁을 할 때는 선전포고라 그러고 가장 이번에 윤석열이가 한 짓 중에 웃긴 게 뭐냐면 민주적 절차로 뽑힌 대통령이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이건 포고령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포고령을 한 거예요? 국민한테 전쟁을 선포했던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내란인 거예요. 포고령을 했는데 그게 국민한테 지금 뭐 민주적 절차하고 국가가 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시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이 무식한 새끼가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대통령 중에서는 유일하게 국민에게 포고령을 그러니까 계엄령을 발동한 놈이다. 여태까지 다 독재 정부나 군사 정부에서는 계엄령을 발동한 적은 있지만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뽑힌 대통령 중에 국민에게 포고령을 발표한 놈은 처음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이거는 헌재를 가도 빼박이냐면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12.12 군사반란이나 5.18 민주화 항쟁의 유혈 진압을 물리적으로 강압적으로 국민을 죽이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어떤 의사를 진행을 방해했던 것을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이미 다 판 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헌재에 가도 다툼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계엄법의 계엄 선포의 목적이라는 게 있어요. 계엄 선포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데 이번 포고령에는 말 안 듣는 정치인들과 말 안 듣는 국민들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말 안 듣는 정치인들 지금 윤석열이가 체포하라고 했던 명단만 봐도 말 안 듣는 정치인들, 말 안 듣는 국민들 때려잡으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뭐 국가의 안정과 그 다음에 공공의 안녕입니까? 김어준을 때려잡으면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가 됩니까? 말 같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포고령 안에 있는 그 글만 봐도 윤석열은 내란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시작은 결국은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점점 뜨거워지죠. 오늘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하려다가 지금 대치만 하다가 사실 빈손으로 왔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바보 같아서 그래요. 압수수색을 먼저 할 게 아니라 체포를 먼저 하면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경호처에서는 문을 못 열어주죠.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윤석열을 먼저 체포해갖고 공수처에서 가둬버리면 그 다음에 대통령 압수수색은 쉬운 겁니다. 웃긴 거잖아요. 응? 대통령 아직까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경호실은 또 경호실 나름대로의 왜 그래 여러분들 왜 경호실이나 왜 대통령실이 압수수색이 힘드냐면요. 저기가 군사 보안 구역이에요. 응. 군사 보안 구역이라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할 때 경호처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군사 보안 지역이에요. 대통령실은. 그래갖고 함부로 우리가 민간인들 압수수색하는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군사 보안구역이라서 대통령실의 협조를 얻어야 돼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라서 이럴 경우에는 결국 군사 보안구역은 대통령이 안보의 대상이잖아요. 대통령이 어떤 아프다 안 아프다 이것도 군사 기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공수처장이 입만 나불대지 말고 빨리 그냥 체포하면 돼요. 이거는 체포해도 왜 그러냐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란범은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한 게 내란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하나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진짜로. 제가 단순히 여러분들에게 시원하게 말을 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을 왜 사형시켜야 되냐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윤석열은 내란범이 아니에요. 내란범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외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기준이 내란과 외환이에요. 윤석열은 전쟁도 일으키려고 했어요. 그쵸? 우리가 자꾸 내란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전쟁을 하려고 계속 북한의 도발을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국회를 친 거예요. 원래는 윤석열이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게 무엇이었냐면 대북 오물 전단을 계속 우리가 대북 전단물을 계속 던지면 저쪽에서 오물 풍선을 던지면 원점 타격을 하면 저쪽에서 뭔가가 날라오고 이런 시나리오였어요. 지금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쵸? 드론 공격도 사실상 자작극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드론 정보사령부에서 드론을 날렸는데 엄청나게 큰 드론을 날렸대요. 걸리려고. 그쵸? 걸리려고 드론을 평양까지 이거는 뭐냐? 국제법도 위반된 거 유엔 사령부에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 도발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북한에서 보면요. 왜 윤석열이가 계엄을 위해서 북한을 자극했고 드론을 날렸냐? 걸릴 만한 크기의 드론을 평양에다가 날렸다는 거는요. 우리나라가 군사작전을 한 겁니다. 군사작전을 했는데 김여정이나 이러는 북한에서 자제를 한 거예요. 원래 북한에서 자기네 평양까지 날라가고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서 북한의 대형 드론이 우리나라의 청와대나 용산의 집무실 근처에서 배회했다 그러면 이거는 도발행위고 군사작전을 우리가 당한 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증거인멸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증거인멸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 내란 쿠데타에 걸려있는 놈들이 특전사, 그 다음에 수방사, 방첩사 이런 데만 걸려있죠. 빠져있는 게 있죠. 정보사가 빠져 있습니다. 내란 범들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같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외환을 일으키려고 했던 주범들, 정보사의 이 새끼들은 지금 다 빠져 있어요. 그쵸? 이 정보사에서 일요일날 드론 북한에 날렸던 드론 대기했던 데가 불이 나잖아요. 증거인멸하는 거예요. 응? 가만히 있는 드론 창고가 왜 불이 납니까? 외부에 침입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 증거인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빨리 윤석열 체포하고 정보사령관 체포하고 전부 우리가 지금 내란만 하면 안 돼요. 내란과 외환을 같이 특검을 하고 내란과 외환에 윤석열과 전부 왜 전전 북한이 여러분들 만약에 반격을 하거나 우리나라가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에요. 윤석열은 전쟁을 먼저 일으켜갖고 그 변명으로 결국은 계엄을 선포하고 결국은 정치인들 구금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 마음대로 안 됐죠. 합참이 반대했다고 얘기합니다. 합참에서 반대해갖고 왜 합동참모사령부는 주한미군이나 연합사랑 같이 공유를 하거든요. 정보를. 합참에서 반대를 해서 못 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자꾸 윤석열을 내란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통령을 즉각 체포할 수 있는 내란과 외환 둘 다 지금 수백만의 국민들이 윤석열에 의해서 전쟁에
소용돌이에 빠져서 대한민국이 왜 지 정권 지키려고 국민들을 총알바지로 하려고 그랬던 이 윤석열은 사형시켜야 됩니다. 그쵸? 하여튼 그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엊그저께 이제 검찰, 그 다음에 공수처, 경찰 이렇게 이제 서로 수사 경쟁을 펼치고 있죠. 참 요즘 제가 검찰이 막 엄청나게 지금 이 내란 사건에 있어서 가장 속도감이 있고 발빠르게 치고 나가는 거는 누가 봐도 검찰이죠. 역겨워요. 이 나라가 검찰에 의해서 이렇게 망가졌고 윤석열의 그 모든 김건희와 윤석열의 이 죄값을 묻지 않았던 그 검찰이 이제 와서 윤석열 내란 사건을 수사한다 그러면서 역겨워서 못 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경찰, 공수처, 검찰, 대한민국의 이 수사기관들, 권력기관들 역겹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공수처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 협조를 떼어내고 한마디로 검찰을 왕따시키고 지금 경찰, 국가 어디죠? 그 국수본, 그 다음에 공수처, 그 다음에 국방부 이렇게 국가수사본부랑 공수처랑 국방부랑 셋이 합동으로 지금 이제 하고 검찰 대 국수본,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 2파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검찰은 빨리 수사를 손떼게 해야 돼요. 지금 검찰은 증거 인멸을 돕고 있고 범죄자들을 빼돌리고 있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분명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김용현이 분명히 검찰로 지발로 기어 들어간 것은 증거 인멸 또는 자살을 할 것이다 라고 제가 예고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아침에 김용현 자살 시도했다라는 기사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떴죠. 왜 김용현이가 지발로 들어갔는지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될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지금 다행인 게 검찰을 제껴놓고 지금 공수처, 경찰, 그 다음에 국방부 조사단이 셋이 한 팀이 돼갖고 수사를 하면 탄력이 붙죠. 경찰은 충분한 인력을 갖고 있죠. 공수처는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죠. 즉각 체포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고 국방부 조사단은 군 검찰과 함께 국방부에서 어떤 자료들을 협조받을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오늘 공수처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석열 체포할 수 있겠냐?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지금요. 누가 윤석열을 먼저 치냐가 그 조직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경찰은 사실상 윤석열 계엄 쿠데타에 동조해서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죄가 있는 겁니다. 내란 사범이에요. 공범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근 어떤 서울청장이 남대문 경찰서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경찰들 사기는 땅바닥에 떨어졌겠죠. 일부 정치 경찰들에 의해서 경찰의 명예가 추락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김봉식. 지금 여러분들 김봉식이랑 조지호 어디 있냐면요.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에 있습니다. 남대문 경찰서 유치장. 근데 지금 저 오늘 밤이나 내일 양일 이틀 중에 윤석열 체포, 그러니까 탄핵안이 14일이잖아요. 그 전에 윤석열 체포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수처가 가장 빨리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수처가 가장 빨리, 저는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절대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면 안 됩니다. 왜?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검찰이 윤석열을 체포하는 순간 결국 직권남용, 내란 수사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지만 검찰이 윤석열을 잡아갈 경우에는 나중에 공소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내란죄에 해당하는 수사권을 갖고 있는 경찰과 공수처와 군 국방부 조사단이 체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 검찰은 안 된다. 또 다른 꿍꿍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2파전으로 줄어든 거예요. 경찰, 공수처, 국방부 조사단, 이쪽은 검찰.
지금 누가 먼저 윤석열을 치냐의 싸움입니다. 지금 가장 빨리 치고 나가는 거는 현재 김용현이의 신병을 확보했잖아요. 저쪽에서. 이쪽은 경찰의 신병밖에 확보 안 했잖아. 어떻게 보면 핵심 인물들은 검찰이 지금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빨리 쳐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체포를 해야지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그 디데이가 내일이라는 소리들이 파다합니다. 지금 12.12 군사 반란에 어떤 경찰이나 공수처가 나서서 이제 친다라면은 국방부랑 공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검찰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지나고 보면 우리가 공수처 참 서초동 촛불 집회에서 그래도 공수처 통과시킨 게 다행이죠. 그나마. 응? 공수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실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주 업무거든요. 그나마 공수처가 똑바로 지금 존재를 하니까 검찰을 배제시킬 수 있고, 만약에 공수처가 없었다 그러면 영장 청구를 검찰이 독점하게 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공수처가 없었다 그러면 경찰이 아무리 열심히 하려고 해도 영장 청구를 검찰에서 안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때려잡는 데는 검찰과 공수처만 있어도 돼서 검찰을 배제시킨 거예요. 현재 그렇게 되고, 하여튼 2019년, 2020년에 공수처를 통과시켰는데, 여러분들 지금 와서 이제 공수처장이 오늘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상황이 되면 윤석열 긴급 체포하겠다라고 긴급 체포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대통령 경호처에서 윤석열 체포를 만약에 방해를 하면 얘네들은 공무집행 방해가 됩니다. 더욱더 좋은 거는 내란죄는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해요. 공수처에서 영장 없이 체포가 가능하다. 지금 딴 건 없어요.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지만 누가 윤석열을 체포하냐가 이 사건의 관건입니다. 운명이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리고 여러분들 대정부 질문, 그 다음에 오늘 국회 법사위 여러 가지 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대정부 질문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오고 여러 국무위원들이 다 나왔죠. 오늘 제가 이 대정부 질문을 보고 나서 한마디로 총평을 좀 해드릴까요? 비열한 거리. 비열한 거리. 제목을 지으면 비열한 거리예요. 비열한 정치.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새끼들이 이제 윤석열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전부 그 계엄 회의에 갔던, 국무회의에 갔던 인간들이 이거는 국무회의가 아니었다. 이제는 그 국무회의도 없이 한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불법 계엄을 인정을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빠져나가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기네들이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했었다 그러면 그거를 말리지 못한 죄가 걸리거든요. 국무회의라고 인정. 그 모였던 장관들이 그거를 회의라고 인정하는 순간 전부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건 회의도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5분 만에 끝났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라를 치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제 윤석열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니까 한덕수도 국무회의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하면 계엄령 자체가 불법이 되잖아요. 윤석열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지금 동조 세력들이. 그래놓고 한덕수는 계엄에 절차적 흥결이 있었다 스스로 하고, 그러다가 송미령, 여러분들 알다시피 장관은 계엄, 국무회의, 개의 종료 선언도 없이 5분 만에 끝났다. 국무회의라고 보기 어렵다. 참가했던 새끼들 다 뻥칩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계엄 전 국무회의 정상적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 법무부 장관이 다 도망가려고. 계엄 전 국무회의 회의도 아니었다. 그냥 위헌이고 위법이었다는 걸 자인하면서까지 자기네들 지금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지랄들을 떠나. 그래서 제가 이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좀 보시면 이해를 할 것입니다. 어떤 놈들이 참여를 했고 어떤 놈들이 참여를 안 했나.
12월 3일 비상경선을 위한 국무회의 참석자가 여기에 참석이에요. 윤석열이 한덕수, 최상목, 그 다음에 김용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이상민, 조기용, 송미령, 오영주 얘네들이 참석했고, 그럼 참석 안 한 애들 이주호, 김문수, 강도영, 박상호, 강정혜, 김한섭, 안덕근 얘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참석한 애들은 내란 공범이 될 수 있죠. 내란 공범이 될 수 있잖아요. 내란 공범인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윤석열이 탄핵되면 여기에 참여했던 애들은 원래는 한덕수가 국무총리 대행이잖아요. 근데 한덕수가 여기서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러면 한덕수가 날아가면 원래는 최상목인데 최상목도 내란 공범으로 지금 수사를 받아서 이주호가 되는 거예요. 이주호 교육부총리 새끼가 이 새끼가 내란 공범이 될 수 있어요. 현재 시나리오로 보면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한덕수도 아니고 최상목도 아니고 이주호가 될 가능성이 좀 제일 많죠. 현재는 그래요. 근데 이주호도 심각하네요.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 참 우리가 22대 때 우리가 22대 때 진짜 민주당이 압승을 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이제 알겠죠. 진짜 국회의장 우리 민주당 우원식, 그 다음에 법사위원장 정청래, 그 다음에 정보위원장 운영위원장 박창대. 민주당이 진짜 제가 아쉬운 게 뭐냐, 18개를 다 가졌어야 됩니다. 지금 제일 아쉬운 게 국방위예요. 국방위 성일종 새끼 때문에 진실이 자꾸 가려지고 있어요. 그렇죠? 국방위가 너무 지금 아쉬워요. 내란 쿠데타의 가장 중요한 거는 국방위 상임위원장인데 이 국방위 상임위원장이 성일종이다 보니까 제대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엄 사태에 국정조사권이 직권으로 발동됐습니다. 원래 여러분들 국정조사는 여야 합의 사항이에요. 여야가 합의해서 국정조사를 합의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갖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이 어떤 게 있냐면 직권상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직권상정. 그렇죠? 직권상정. 그래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사태는 국정조사권을 직권으로 발동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상설특검도 통과시켰잖아요. 상설특검도 통과시키고 일반 특검도 지금 통과시키고 국정조사인데 이 국정조사권이 그나마 가장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국정감사는 그 전체 회의나 현안 질의 이런 거는요 선서를 안 하잖아. 응? 왜 국정조사는 여러분들 중요한 거냐면요, 증인들이 선서를 하잖아. 선서를 하게 되면 거기서 위증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긴급 현안 질의나 어떤 그 국정조사랑은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선서를 했다 안 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게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더 사면 초과에 몰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현재 여러분들 오늘 상설특검이 통과됐죠. 상설특검이 통과됐는데 이게 아마 빠르게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이 같이 갈 수 있는 게 지금 특검 후보가 4명이 누구냐면요, 민주당이 2명을 추천했고요,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진보당, 그래서 4명이 추천했는데 민주당은 누구누구를 추천했냐면요, 더불어민주당은 이석범 변호사, 최창석 변호사 2명을 했고요. 조국혁신당은 김형현 전 법제처장, 진보당이 추천한 사람은 이나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인데
이석범 변호사, 민주당이 추천한 이석범 변호사는 민변 부회장 출신이고요. 최창석 변호사는 검사에서 판사로 전직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김형현 전 법제처장은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출신이었고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던 사람이라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진보당에서 추천한 이나영 교수는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겸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야당 추천 4명 외에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1명씩 총 7명을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7명이 추천을 하는 건데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1명씩 총 7명을 추천하는데 특검 후보를 여기서 4명을 추리는 건데 당연히 정치권에서 추천한 사람 4명이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상설특검이 딱 시작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 경찰에서 지금까지 수사했던 자료, 검찰에서 수사했던 자료, 공수처에서 수사했던 자료를 다 넘겨줘야 돼요. 이쪽으로. 그게 지금 빨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모든 사건은 스톱하고 모든 조사를 상설특검으로 전부 이첩을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뭐가 딜레마냐? 대통령에게 고르는 겁니다. 이 4명을. 지금 현재 특검 후보 4명을 대통령실에 발송을 했어요. 근데 대통령이 안 찍고 개길 수 있잖아요. 근데 윤석열이가 이번 주에 탄핵이 되면 그러면 당연히 대행체제가 되죠. 그쵸? 권한대행체제가 되면 권한대행체제는 임명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아니 윤석열이가 임명을 하는데 윤석열이가 이번 주에 탄핵이 되면 권한대행체제가 되잖아. 그러면 이주호가 됐든 최상목이 됐든 한덕수가 됐든 왜 그러면 아직까지 탄핵은 안 됐잖아. 아직 얘네들은 서열상으로는 한덕수야. 그쵸? 서열상으로는 한덕수고 그 다음에 최상목이고 이주호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상설특검은 출발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에게. 거부권 없음 대행은 그게 아니라 상설특검은 원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상설특검을 먼저 한 겁니다. 일반 특검은 없는 특검을 만들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이거는 원래 상설특검은 국회에서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게 아니에요. 그냥 찍기만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마 우리가 나중에 법을 좀 바꿀 때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뭐 일주일 안에 임명해야 된다. 임명하지 않을 시 탄핵 사유가 된다. 이런 걸 좀 명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이가 탄핵되지 않으면 상설특검이든 일반 특검이든 모두가 출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죠. 사실 경찰 수사도 믿을 수 없죠. 그 다음에 공수처 수사도 우리는 권력기관 어떤 짓거리 했는데 우리가 2년 반 동안 다 봤잖아요. 결국은 특검만이 답인데 윤석열을 탄핵 안 하면 특검을 임명 안 하고 2달, 3달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이어가야 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더 세게 일반 특검과 상설특검의 차이는 뭐냐면요. 규모입니다. 규모와 기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우리가 상설특검이 시행됐던 게 어떤 게 있냐면 세월호 참사 상설특검이 있는데 상설특검은 파견검사가 5명 공무원이 30인 이하로 제한돼 있어요. 엄청나게 규모가 작죠. 상설특검은 검사 5명에 공무원 30명이에요. 그리고 수사기간은 2달 기본 2달 최대 30일까지 90일밖에 못해요. 규모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윤석열 탄핵하고 상설특검 또 일반 특검이 나오면 일반 특검에서는 더 이제 수사 자료를 이쪽으로 넘기겠죠. 일반 특검은요. 일반 특검은 파견 검사만 40명. 검사만 40명이고 수사 기간도 최대 150일. 최대 5개월. 2달이나 더 할 수 있고 일반 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날리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요. 검사만 40명이라는 거예요.
5명 대 40명인데 중요한 거는 5명도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된 검사들 5명 가갖고, 안 그래요? 자료만 확보하고 압수수색 빨리빨리 해버리고 다 때려잡은 다음에 일반 특검에게 딱 넘기면 가장 좋죠. 그래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중단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그냥 무조건 특검이 상설특검이나 일반 특검이나 가동되면 경찰의 수사자료, 검찰의 수사자료, 공수처 모든 걸 특검으로 넘겨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소 8일 이내에 가동될 수 있습니다. 상설특검. 윤석열이 단 이번 주에 탄핵된다는 가정에. 그래서 뭐 하여튼 윤석열은 빨리 탄핵시켜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도 이제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오늘 윤석열 탄핵 발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내일로 연기됐죠. 윤석열 탄핵 발의를 내일로 연기했는데 국민의힘이 윤석열 여러분들 탄핵 발의할 때 혹시 그 탄핵 발의문 좀 보셨어요? 응? 탄핵 발의문 좀 보셨습니까? 민주당이 2개의 원인을 했어요. 윤석열은 이래서 탄핵돼야 된다가 첫째가 뭐냐면요. 외국과의 관계.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중시 외교, 한일 외교 정상화를 위해 외교 정책을 편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거든요. 민주당이. 두 번째가 내란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내리는데 그래서 이게 잘못하다가는 헌재에서 한미 그거는 논쟁이 외교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어떤 통치행위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내란은 명백한 범죄인데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이 2차 이번에 탄핵안 발의를 내일 하는데 국힘당이 그거를 꼬투리 잡아갖고 어떻게 해서든지 탄핵안이 불법이고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이번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이번에는 그 1차 탄핵 발의할 때 어떤 외교 참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뺐고 내란 수계, 내란 쿠데타 요거만 넣었다라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니네들이 우려하는 거 있잖아. 그런 거 다 뺐어. 그냥 오히려 내란 쿠데타 그것만 넣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심플하게 그래야지 헌재에서 심리할 때 간단하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재에서 여러 가지 사안을 탄핵 사유로 넣게 되면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고 막 그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누가 봐도 내란, 쿠데타, 친일 쿠데타 요거만 딱 넣으면 헌재에서 심의도 빨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여러 가지 새로운 사실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윤석열이 6차례나 전화를 해서 의원들 체포를 지시하고 야 빨리 잡아 이 새끼야 어떻게 된 거야 막 난리를 쳤나 봐요. 그러니까 조지호가 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이랬대요. 윤석열한테 죄송합니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윤석열이 수고했어 그러고 끊었대요. 근데 저는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김봉식 경찰청장이나 뭐 특전사령관이나 여기저기서 지금 폭로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지호가 지금 남대문 경찰서에 지금 유치장에 있지만 얘네들은 윤석열의 명령을 거부하지 못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죄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내란 공범입니다. 근데 현장에 있던 여러분들 좀 잘 아실 겁니다. 경찰이 그나마 저는 조지호를 감싸는 게 아니지만 조지호가 공범은 맞지만 경찰이 체포하지 않았어요. 진짜로. 자기가 명령을 내렸지만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그 현장에 다 계셨지만 경찰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거나 그러지 않고 오히려 들여보내줬었어요. 그나마. 제가 이번 내란에 가장 어떤 윤석열은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친일 쿠데타를 계획을 했지만 왜 실패했나 보면 일부 대가리들은 모아갖고 얘기했지만 이 대가리들도 이게 맞나 싶었고 현장 실무자들이나 이 사람들이 이건 불법이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주군을 만나갖고 얘네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경찰도 피해자고 우리 군도 피해자고 국민도 피해자고
윤석열 이런 인간들 이과 동조했던 김용현 이런 애들 물론 나중에 법적으로 다 대가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나마 조 총장도 국회의원 체포에는 동조하지 않았다. 그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 그 얘기했죠. 검찰이 갑자기 급하게 지금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거는 이거 민정이 움직이고 있는 거다. 어제 제가 좀 신들린 분석을 했죠. 이건 내가 봐도 지금 민정수석 100% 이거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다. 그쵸? 그래서 지금 갑자기 검찰이 특별수사본부가 생기고 지금 민정수석 누구야? 걔 김 누구지? 아, 이름이 요즘 나이도 먹었나 보다. 민정수석 누구야? 걔 김주현. 김주현이가 이거는 다 지금 플랜을 짜고 있다. 그래서 김용현이가 검찰에 기어 들어가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안가에서 경찰청장 조지호, 서울청장 김봉식, 민정수석 김주현, 김용현 이런 애들과 다 있었대요. 계엄 다음날. 계엄 해제된 다음날 김주현이가 거기 왜 있었을까? 수습하려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습하려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어제 제가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김용현 자살을 예고하는 소리가 안 나와요? 아이, 박종근 중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이 계속 김용현 주범으로 몰더라. 다시 모든 죄를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김용현이를 자살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늘 쓰는 방법이에요. 김용현이가 지 발로 기어 들어간 것만 봐도 검찰은 이 사건의 수사 주체가 되면 안 된다라. 지 친정가 갖고 지금 수사 받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특검이 뜨기 전까지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하는 것 같아요. 오늘 곽종근 중장이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검찰이 계속 김용현 주범으로 몰더라. 그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보면요. 이거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썰이에요. 저놈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김용현에게 모든 걸 다 떠넘기고 김용현이를 자살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늘 쓰는 방법이에요. 모든 죄를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검찰이 김용현을 잡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냥 자살시키면 이 사건의 진실을 묻히는 거예요. 검찰은 무조건 배제시켜야 돼요. 모든 죄를 김용현에게 떠넘기고 김용현이를 자살시키면 끝나는 거예요. 저 새끼들이 늘 쓰는 방법이에요. 김용현 제가 어제 그랬는데 왜 그러면 이 검찰이 김주현이가 있었다라고 하니까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군가가 설계자가 있고 윤석열에게 올라가는 꼬리를 자르는 겁니다 이거 현재. 그 다음에 좀 이상한 게 또 있어요. 여러분들 특전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하죠. 특전사령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특전사령관은 가만 보니까 막 거짓말을 했다가 진실을 얘기했다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특전사령관이 윤석열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계엄 해제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아. 야 지금 계엄 해제 숫자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문을 부시고라도 새끼야 들어가갖고 새끼야 끄집어내.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 그쵸? 곽종근이가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더니 지금 계엄 숫자가 지금 아직 안 된다고 하니까 문을 부시고라도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 그랬잖아. 그치? 여러분들 윤석열이가 숫자를 어떻게 알아? 안 그래요? 윤석열이가 밖에 있는데 본회의장 의원 숫자를 어떻게 합니까? 응? 여러분들 말대로 이 추경호 당장 휴대폰 압수수색하고 추경호 구속시켜야 돼요. 응? 왜 그러냐면
윤석열과 유일하게 통화할 수 있는 사람이 일개 경비단장이겠습니까? 아니면 초선 의원이겠습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랑은 계엄 때 100% 통화했습니다. 응? 추경호 빨리 압수수색해갖고 휴대폰 압수수색해갖고 응? 의총 소집 문자도 갑자기 국회로 오라 그랬다가 갑자기 당사로 오라 그러고 안 그래요? 지금 이거 핸드폰 지금 압수해가면 계엄 당시 직전 추경호는 알고 있었고 추경호랑 계속 통화한 겁니다. 추경호는 내란 사범이에요. 이거 빨리 제가 보면 바로 수사해야 됩니다. 응? 네, 모든 지금 윤석열 여러분들 이번 주에 탄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탄핵 100% 된다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 탄핵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지금보다 더한 진실 규명이 빨라집니다. 너도 나도 나 살자고 이제 모든 걸 다 진실을 붑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인간들이 누구냐면 현재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민주당이 철저하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곽정근이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려고 했어요. 처음부터는 입을 맞춰갖고 거짓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다시 슬슬 불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 탄핵 딱 시키고 바로 정보사, 방첩사 이런 애들은 얘네들은 이제 거짓말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밑에 실무자들이 다 불기 시작해요. 실무자들이 현장 지휘관들이 이거는 실패한 계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들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 실무자들은 오히려 우리는 동원됐다, 억울하다, 나는 불리한 명령 같아서 나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기저기서 막 증언들이 나올 거예요. 그런 와중에 누가 시켰어요? 여인영이 시켰습니다. 여인영 거짓말 못합니다 이제. 그쵸? 여인영 이제 거짓말 못해요. 여인영뿐만 아니라 그 위에 곽정근도 여러분들 왜 저렇게 자기가 진실을 얘기하게 됐어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다가 밑에 있던 김현태 특임단장이나 공수 여기 어떤 지휘관들 현장 지휘관들이 너도나도 특전사령관이 시켜서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지금 특전사령관은 딱 돌아가는 거 보니까 계엄법에 내란죄에 걸리면 최하 10년 이상은 썩어야 되거든요. 불명예 제대하고 이등병 제대예요. 쟤네 저러면 살라고 지금 이제 다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라고 여러분들 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야 윤석열이 아직 국군 통수권자다라고 지금 얼마 전에 국방부 장관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군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 윤석열이가 딱 탄핵되고 직무가 정지되는 순간 더 놀라운 진술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 D-Day는 12일이고요. 그쵸? 14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걱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 헌재의 숫자가 6명이다. 지금 어떻게 되냐. 아마 이달 말쯤이면 구인 체제가 됩니다. 윤석열만 딱 탄핵 당하면요. 이제 인사청문회가 18일 또는 20일 아니면 20일에서 24일 지금 요 사이에 3명의 헌법재판관 3명이 합류를 하게 되면요. 구인 체제로 해갖고 윤석열 탄핵 안에 윤석열이 탄핵이 안 되면 얘가 재가를 안 하고 버틸 수가 있지만 윤석열이 탄핵하면 직무대행이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서 현재 그 여러분들이 보시면 7명 이상의 그러니까 9명 중에 7명 이상이 참여를 해서 지금 뭐 9명 중에 6명이 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6인 체제에서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9인 체제로 출발한다 이거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이번 주 어떻게 될 것이냐 는 3분만 쉬었다가 갈게요. 네, 여러분들한테 시사탑파이 심층분석 이번 주 토요일 D-Day가 되겠죠. 제가 볼 때는요 우리가 지난주의 탄핵은 리허설이었습니다. 리허설이고
불과 3일 정도 지났는데 이제 국힘당이 벌써 5명이 찬성으로 돌아서는 공식적으로 이제 3표가 모자른 상황이죠. 이거는 어디까지나 시효예요. 제가 보면 윤석열 탄핵은 이미 받아들였어요. 친윤이 받아들였습니다. 친윤이 윤석열 탄핵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떻게 이놈들이 나아갈 건지 여러분들에게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먼저 많은 분들이 이번 주 기대하고 있는 윤석열 탄핵은 저는 이번에는 진짜 100%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압도적으로 저는 통과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탄핵을 선택했다라는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나오죠.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윤석열이가 저는 탄핵을 지금 받아들인다라고 느낌이,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게, 윤석열이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메모드급 지금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것은 헌재의 탄핵 소추 사건의 변호인단을 구성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헌재를 지금 믿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국힘당이 여러분들 이상한 조짐이 뭐냐면 바로 권난동이가 나섰다는 거예요. 이거는 권난동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정권을 만드는 핵심이고, 권난동이가 5선이거든요. 권난동이가 5선인데 원내대표급이 아니에요, 원래. 그쵸? 원래 제대로 된 거면 이 원내대표의 5선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지금 권난동이가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이유가 뭐냐? 플랜 B가 가동된 거예요. 제가 분석한 플랜 B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 이대로 되나 안 되나 보세요. 내일 국힘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국힘당의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난동이가 친윤계의 지지를 받아갖고 지금 김태호와 경선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너무 웃기죠. 이 상황에 원내대표 경선한다는 새끼들이 제대로 된 정신머리가 있는 새끼들인가 저는 의아할 정도입니다. 웃기잖아. 지네가 모시던 주군이 탄핵되냐 안 되냐 이거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 경선을 한다 그러면서 권력 다툼을 하는 모양새예요. 여기에 김태호와 권난동이가 붙었다는 것은 안 봐도 뻔히 권난동이가 원내대표에는 당선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원내대표가 권난동이 되는 순간 얘네들은 뭘 선택한 거냐면 바로 한동훈을 칩니다. 제가 생각하는 친윤계의 플랜 B는 윤석열 탄핵을 받아들이고 헌재까지 가는 동안 시간이 있을 동안 이재명을 잡는 거예요. 무서운 전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 체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지금 다음 대선에 친윤계가 사실상 패족이 되잖아요. 그쵸? 한동훈만 날리면 윤석열이 탄핵되든 뭐가 되든 친윤계는 다시 똘똘 뭉쳐갖고 자기네들이 지방선거의 공천권이건 뭐건 다 휘둘릴 수가 있는데, 이 새끼들이 만약에 한동훈이를 놔두고 당대표로 놔두고 자기네들이 원내에서 하면 원내는 쑥대밭이 되는 것이고, 여기저기서 이제 한동훈이는 지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일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권성동이 100% 되면 저는 한동훈이가 왜 내일 윤석열 탄핵 찬성을 밝힌다라고 얘기한 시간 싸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친윤이 이번 탄핵 표결에 참석해라라고 하면서 친윤이 자기 살 길을 모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한동훈이는 오히려 당대표로서 지난번 탄핵 찬반 투표 때 들어가지 않는 거에 동조를 했거든요. 지난번 탄핵 찬반 투표 때 한동훈이가 배신해갖고 동조를 그 친윤계와 동조를 해갖고 탄핵 불참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권선동이가 내일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되자마자 우리는 오늘 투표하러 들어간다 라고 해서
만약에 친윤계가 윤석열을 탄핵시키고 시간을 벌고 그러면 한동훈이는 오히려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거가 되는 것이죠. 한동훈은 탄핵을 반대했던 당대표가 되는 거고 권선동이가 원내대표가 되면서 탄핵에 투표에 참가해서 왜 그러냐면 원내의 권한은 권선동한테 있으니까. 기정사실로 탄핵을 권선동이가 먼저 발표하냐 한동훈이가 먼저 발표하냐 그 싸움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가 마음이 급하니까 내일 탄핵 찬성 뜻을 밝힌다라고 지금 얘기하면 권선동이는 반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투표에 참여하겠다라고 발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한동훈이는 탄핵 찬성의 배신자가 권선동이 아니라 한동훈이가 되는 것이고 겉에서 볼 때는 한동훈이가 뭐라 그러죠? 그 국힘당에서 그나마 뭐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국힘당 안에서 쳐내기는 가장 좋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면 내일 권선동이가 당 원내대표에 도전하는 거는 한동훈이를 날리기 위함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쫙 봤더니요. 지금 국힘당 최고위 여러분들 보시면요. 한동훈 대표 그 다음에 장동혁 최고위원 둘 다 친한계죠. 세 번째 김재원이는 친윤이죠. 인요한이도 친윤이죠. 그 다음에 김민전이도 친윤이죠. 얘가 친윤인지 친한인지 잘 몰라요. 얘가 친한으로 구분되지만 얘는 포섭이 가능한 것 같고 얘는 친한입니다. 여기에 서범수가 얼마든지 서범수는 친윤이 왜 지역구가 울산이라서 얘는 사무총장으로 있지만 얘네들은 포섭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대구서 이쪽도 친윤으로 포섭하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명 싸움이에요. 한 명 싸움. 이렇게 되면 친윤 총 9명인가요? 총 9명인가? 최고위원이 여기서 5명이 사퇴를 하고 4명이 사퇴를 하고 1명만 더 사퇴를 하면 사실상 5대4인가 그래요. 지금 5대4인데 4명이 사퇴를 하고 저쪽에서 1명이 더 사퇴를 하면 한동훈 체제는 끝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한동훈 체제가 딱 끝나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겠죠. 그쵸? 비대위 체제로 권성동 원내대표 중심으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겠죠. 그러면 얘네들이 꿈꾸는 건 뭐예요? 윤석열이가 직무 정지는 됐지만 아직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거예요. 그쵸? 윤석열은 직무가 정지됐을 뿐이지만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탄핵이 빨라도 3달은 걸리잖아요. 빨라도 3달이 걸리면 일단 한동훈 애들을 쳐내야만. 왜 그러면 친윤이 오직하면 윤석열이 오직하면 한동훈을 체포조에 끼워 넣겠습니까? 응? 한동훈이가 당대표를 잡고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당하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점점점 한동훈 주변으로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친윤이라는 조직은 사실상 패족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한동훈을 내치고 죽더라도 당권을 장악하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늘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오죠. 어떤 얘기가 나오냐? 이 시국에 이재명 재판 끌어들이기 꼼수를 얘기를 해요. 이재명이 윤석열 탄핵을 맞이해서 재판 지연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동훈이를 계속 국힘당 대표로 냅두면 전당대회를 하거나 대통령 후보 선출을 하게 되면 한동훈이가 이깁니다. 그쵸? 한동훈이를 대표 자리에서 끌어내리지 않으면 국힘당 대선 후보 대결에서 한동훈이가 이기게 돼 있어요. 당내 선거가. 어떻게든 한동훈이를 끌어내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홍준표가 뭐라 그래요? 윤석열 탄핵당하면 한동훈이도 너 탈당하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국힘당은 자체적으로 당원 게시판 문제를 꺼내 들을 겁니다. 지금이야 여러분들 탄핵이 뜨겁고 막 이러죠. 윤석열 탄핵 딱 당하고 나면 한 달만 지나면 조용하고 헌재의 시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헌재의 시간이에요. 그동안 국힘당은 수습을 할 때 한동훈이를 당원에서 제명시키거나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이재명을 치는 거죠. 이재명 재판 빨리 나와라. 왜? 윤석열 탄핵이 되면 3, 4월인데
이재명 당대표의 2심이 빠르면 2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저쪽은 이재명을 치고 그동안 새로운 홍준표가 됐든 오세훈이가 됐든 누가 됐든 대권, 즉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권을 잡더라도 만약에 윤석열이 탄핵이 되더라도 윤석열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친윤이야. 여러분들이 윤석열이야. 만약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이 윤석열이라 그래서 친윤이 살 수 있는 건 뭐야?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야. 그치?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야. 쟤네들이 살 수 있는 건 정권을 뺏기지 않는 거야. 근데 한동훈이는 100% 지살라고 자기네들을 치른 놈이야. 이놈들이 꿈꾸고 있는 건 뭐냐?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탄핵시키더라도 정권을 잡아서 사면시키는 거예요. 그쵸? 얘네들 플랜 B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홍준표가 한동훈 너도 탈당하라. 왜 그러면 윤석열 탄핵이 두세 달 걸리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탄핵은 뜨겁지만 이번 주 토요일날 윤석열 탄핵되면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난리가 나지만 한 달만 지나봐요. 계엄수사가 막 박차를 해도 모든 죄는 윤석열이가 떠안고 가는 거고 국힘당은 뭐예요? 대선으로 지금 돌고 다시 플랜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또 51대 49 싸우면 됩니다. 진짜로. 그 안에 이재명, 저 새끼들이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이재명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윤석열 즉각 하야한다 그러잖아. 그쵸? 이재명 대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 윤석열 내일이라도 하야한다 그러잖아. 이재명에게는 정권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왜? 내란은 어쩔 수 없이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윤석열은 당첨이 된 거고 이재명만 없으면 민주당도 뽀갤 수 있고 자기네들이 박근혜 때와는 다르게 윤석열의 독단적인 잘못이기 때문에 국힘당이 지금 탄핵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탄핵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탄핵을 끌면 국힘당 전체가 죽기 때문에 이번에는 탄핵을 가결시키고 시간을 두세 달 벌어갖고 한동훈을 치고 그 다음에 이재명을 치고 자기네들이 대권 플랜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맞아요. 민주당이 정권 잡는 순간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이 내란 특검 다시 하면 되거든요. 또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러면 저는 두 가지를 예상합니다. 내일 권난동이 먼저 탄핵 찬성한다를 발표하냐, 한동훈이가 먼저 발표하냐, 얘네들 시간 싸움이에요. 아마 권선동이가 여러분들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 탄핵 표결에 참가한다라는 거를 전제로 할 겁니다. 한동훈이는 그거에 뒤질세라 자기는 탄핵에 찬성합니다라. 왜? 지금 한동훈이가 진짜 무서운 것은 이재명이나 윤석열의 내란이 아니에요. 지금 권선동이가 전면에 나섰다는 거는 당권을 친윤계가 다시 잡고 한동훈이를 먼저 밀어내고 그 다음에 대선 플랜을 짠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난동이 나온 거예요. 5선의 권난동. 왜? 권난동이 뒤에는 누구 있냐면 권영세가 있어요. 권영세는 안기부장 출신에서 공작의 달인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보세요. 지금이야 조중동이 윤석열 내란 사건을 막 떠들고 지원을 해주죠. 결국은 윤석열 탄핵 딱 되는 순간 국힘당 차기 대선 후보를 띄울 겁니다. 그 누가 됐든. 응? 제가 보면. 그래서 우리는 그쵸, 이번에는 51대 49 싸움 아닌 것 같죠. 대선 되면요 민주당이 유리한 건 맞죠. 여러분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박근혜를 탄핵시키고서도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의 지지율을 합치면요 문재인 대통령을 넘어요. 그 기억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51대 49 싸움이라는 거예요. 박근혜를 탄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1.1이었어요. 그거를 국힘당은 알아요. 절대 여러분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자네들은 이재명을 치명타를 치고 사법부가 윤석열을 탄핵했고 이재명에도 엄한 벌을 주게끔 국힘당이 똘똘 뭉쳐서 저런 조중동에 또 지원 사격을 받고
이지랄 떠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서 이번에는 정말로 이번 내란 특검이 중요한 게 국힘당은 또다시 국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눴다라고 해서 국힘당 전체를 우리가 타겟으로 잡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놈들이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십시오. 내일 권선동이가 원내대표가 선출되자마자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또는 투표장으로 자기는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는 먼저 자기가 선수 쳐서 내일은 탄핵 찬성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당권을 유지하려고 하면 한동훈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국힘당 안에서 흔들릴 수 있는 지금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뭐 거기에 한 4명 정도가 친윤계 최고위가 사퇴를 해버리고 친한계가 5대4로 지금 맞춰 있는데 한 명만 친한계에서 사퇴를 시키거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포섭을 하겠죠. 사퇴를 시키면 한동훈이를 사퇴시켜야만 되는 거예요. 한동훈이를 대선 못 나가게 하고 이재명도 대선 못 나가게 하는 게 저들의 지금 플랜이고 새로운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정권을 뺏기지 않고 왜 그러면 저는 홍준표를 띄울 가능성이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면 홍준표는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떠들던 인간이라서 저쪽은 홍준표를 띄워갖고 어떻게든지 이재명과 홍준표의 대결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플랜 B가 가동될 거라고 봐요. 그 과정에 이재명 당대표의 2심 재판에 무자비한 조중동과 국힘당의 공격이 펼쳐질 것이고 그렇잖아요. 요번에 여러분들 보시면 윤석열이가 14일 날 탄핵되면 헌재는 90일 안에 심의를 해야 됩니다. 최장시간. 저는 이 심의는 90일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2달 안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모르죠. 헌재 재판관들이 지금 윤석열이가 뽑은 새끼들이라서 90일까지 끌면 최장 끌면 1월 14일, 2월 14일, 3월 14일까지 끌 수 있어요. 3달이면 여러분들 이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안에 우리가 윤석열 탄핵시켰다라고 하면 만세 부르고 한 달 정도 지나면 다시 여야 대결로 갑니다. 제가 보면 2달 안에는 끝나거든요, 심리가. 그러면 쟤네들은 이제 윤석열 딱 탄핵되는 순간 60일 안에 이제 대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만약에 여러분들 아무리 늦어도 2월 말에 만약에 탄핵이 된다라고 그러니까 헌재에서 탄핵이 가결이 된다, 인용이 된다라고 하면 3월 말, 4월 말 안에 코스모스 대선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렇죠? 윤석열 탄핵 확정되는 순간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바로 이제 대선 국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윤석열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국힘당 니네 이번에 심판하겠다. 그게 작동하면 다행이고 그 안에 전애들이 얼마나 또 이재명 당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또 조중동과 함께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가동돼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번에 상설특검이나 이런 것들이 한덕수도 탄핵시키고 다 날려야 된다고 하냐면 특검이 여러분들 상설특검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개월이라 그랬죠. 상설특검 3개월이잖아요. 윤석열 심리기관과 특검이 같이 가면 돼요. 방법은 빨리 상설특검은 민주당이 잘한 게 상설특검과 일반 특검을 같이 지금 집어넣었잖아요. 그럼 상설특검은 윤석열이가 이번에 탄핵되는 순간 권한대행 체제가 상설특검을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골라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윤석열이 탄핵 심판 청구의 심리기간 동안 특검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놀랄 만한 일들이 막 발생을 하고 되면 국힘당은 계속 사실상 이 탄핵과 계엄의 강에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민주당이 유리하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자네들이 지금 딴 건 몰라도 이재명은 안 된답니다. 국힘당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들이 볼 때는 이재명은 안 된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자네들이 할 수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호를 10배로 강화해야 됩니다. 쟤네들은 테러도 불사하는 새끼들이에요. 여태까지 김구 선생님이 테러를 당했고 장준환 선생님이 테러를 당했고 수많은 민족주의자들의 해방 이후의 테러로 정치인들이 많이 사망을 했어요. 김대중 대통령도 사실상 납치까지 되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님이 제발 촛불 집회에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촛불 집회가 거기 수많은 군중이 있고 다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지만 거기가 가장 위험한 장소예요. 그쵸? 촛불 집회가 전부 우리 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맘만 먹으면 이재명, 쟤네들이 이재명은 죽어도 안 된다라고 하면 쟤네들은 계엄령도 선포하고 내란 음모도 하는 새끼인데, 내란 수괴가 국회의원도 잡아들이려고 하는 새끼들인데, 이재명 당대표는 절대, 제가 보면 지금부터 대선 때까지는 사람 많은데 가면 안 돼요. 경호인력 10배로 늘리고, 왜 그러면 도란프도 여러분들 저격당하잖아. 미국 봐요. 민주주의가 제일 발달했다는 나라에서 도란프 죽이면 대선 끝나는 거거든요. 저격하잖아요. 대한민국 극우 새끼들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재명에게 정권 안 주는 방법은 딱 두 개예요. 대선에서 이재명을 꺾는 방법, 또는 이재명을 죽이는 방법. 저는 항상 심층 분석할 때 왜 그나마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하냐면, 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의 악이 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마 하는 일들을 저들은 합니다. 그쵸? 저들은 합니다. 저들은 해요. 저는 왜 항상 저는 내가 저 극우들이라면 저 새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극우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거든. 저 새끼들의 심리나. 그래서 어제 김용현이도 저 새끼는 자살을 선택할 것이다. 그게 쇼가 됐든 간에. 그래야지 어떤 꼬리 자르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나중에 원망들을 일해서 벗어나려고 할 것이다. 분명히 저 새끼들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예요. 정권을 뺏지 못하고 정권을 바뀌게 되면 이재명에게는 못 준다. 그런 위험성이 있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국힘당의 플랜 B 이미 가동됐다. 권선동이가 원내대표를 장악을 한 다음에 결국은 친윤 세력이, 왜 그러냐면 원내대표를 친한에게 뺏기게 되면 사실상 친윤이 공중분해되고 윤석열이가 사실상 희생양이 돼야 되는데, 차라리 친윤이 윤석열 탄핵을 받아들이고 시간을 번 다음에 한동훈을 먼저 정적을, 당내의 정적을 한동훈이를 제거를 할 거라고. 제일 먼저 여러분들 지금 보면 국힘당은 이재명이 타켓이 아니에요. 지금은 한동훈이가 타켓입니다. 그래서 한동훈과 친한계를 먼저 정리를 하고 완전히 당을 장악한 친윤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십자포화를 가하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대권 윤석열 탄핵을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새로운 대권 후보를 발굴하고 플랜으로 갈 가능성이 가장 많다. 그게 가장 여러분들 합당한 얘기라고 생각하고, 지금 김재섭 지금 한 5명이 여러분들 했지만, 내일 여러분들 제 말이 거짓말인 거 보세요. 서로 탄핵 찬성한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번 주에 윤석열이가 체포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공수처나 검찰이나 탄핵 전에 윤석열을 체포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탄핵 전에 윤석열을 누가 먼저 체포하냐가 관건이 된 겁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권선동일은 윤석열의 오른팔이잖아요. 내란 부역자들인데, 중진들이 얘를 추대하자는 것은 절대 한동훈에게는 당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한동훈은 이미 신임을 잃었어요. 개혁의 상징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는 놈으로 이미 국민들한테 알려졌고, 국힘당 지지자들 안에서도 한동훈은 이미 배신자 소리를 듣고 있고, 일부가 아직도 한동훈을 지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날려도 이 사람들한테 부담이 없어요. 절대 한동훈이에게는 주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보면 윤석열이가 탄핵을 선택한 이유는 한동훈이 먼저 치고 친윤이 당권을 잡고 대선 플랜을 짜서 이재명을 공격하고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한 다음에 대선을 이겨서 윤석열 사면으로 가려는 큰 그림이에요. 그렇죠? 쟤네들이 만약에
우리 민주당한테 정권 뺏기지 않으면 당연히 이재명 윤석열 김건희 사면할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는 날라갑니다. 왜 날라가냐면 지금 최고위에서 9명 중에 친윤이 4명이 사퇴를 해버리고 권선동이도 최고위에서 안 나가고 거부를 해버리고 그러면요. 차라리 비대위로 가자라고 하면서 그 완전한 친한계가 아닌 이상 김종혁이나 장동혁이나 이런 뭐 몇몇 아닌 이상 사무총장 이런 애들은 사실 좀 중립적인 애들을 뽑았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한동훈이가 당 장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울산이나 대구의 지역구를 갖고 있는 사무총장이나 어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차라리 지금은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얼마든지 권선동이가 여러분들 당 장악력이 있습니다. 권선동이가 당에서 한동훈보다 5선의 중진이고 그래갖고 주호영은 장악력이 없어요. 근데 권난동이는 얼마든지 한동훈이를 제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국힘당이 바로 여러분들 윤석열 탄핵안이 가결되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재명 죽이기로 나서는 거예요. 내라는 특검에서 아니면 뭐 상설특검 자기네들도 통과시켰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재판 끌어들여 갖고 2심의 그 결과를 보고 또 하려고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엔. 아니 재판을 받더라도 재판을 안 받는다는 게 아니라 재판을 받더라도 이재명을 범죄자로 만들어 갖고 계속 악마화 시켜 갖고 낙인을 찍어 갖고 윤석열은 탄핵됐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윤석열도 안 되지만 이재명도 안 된다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거죠. 그걸 어디서 감지할 수 있냐면 지금 낙지 지지자들 있죠. 이낙연이 지지자들 똥파리 새끼들이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칩니다. 이재명 구속 윤석열 탄핵을 외쳐요. 지금.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딴 거 아니죠. 국힘당을 내랑 공범으로 계속 주장을 하고 지금 윤석열 탄핵 그 다음에 국힘당 계엄 때 그 합류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친윤계를 박살내면 돼요. 그렇죠? 권난동이가 당은 장악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민들한테 받는 그 국힘당 친윤계 내란 공범들 국힘당 해산하라를 외치고 그러면 친윤계가 한동훈이를 내쫓은 데는 성공하지만 친윤계가 정치 중심에 서갖고 여당의 모습을 끌고 나갈 수는 없죠. 우리는 계속 윤석열이가 진짜 국민들에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고 유혈 사태를 유발하려고 했고 이 계엄령은 여러분들 사실 이게 치유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첫날은 몰랐어요. 조국 장관님 얘기하고 계엄령 그거 얘기할게요. 저는 조국 장관님 내일 조국 대표님 내일 선고가 있죠. 여러분들 대법원의 마지막 선고죠. 대법원의 선고는요. 유죄냐 무죄냐 뭐 여러분들이 뭐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법리 검토만 하는 거예요. 법리 검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여러 가지 사건이 요거는 좀 문제가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없다. 뭐 유죄냐 무죄냐 이걸 판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조국 장관님을 저것들이 그물망식으로 해갖고 막 종합적으로 해갖고 2심까지 실형을 때렸잖아요. 대법원은 법리의 심리만 하는 거예요. 1번. 근데 제가 희망적으로 얘기하는 건 만약에 희망적이다라고 하면 첫째 말은 사건이 여러 개예요.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이거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파기환송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 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한 가지 사건이었으면 뭐 볼 것도 없죠. 법리적으로 뭐 문제가 없다.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그 실형이 확정되던가 뭐 그냥 그대로 2심의 결과로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내일은 구속 아니면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예요. 내일은 구속 아니면 파기환송 둘 중에 하나인데
만약에 여러 가지 다행히 내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사건이 너무 여러 개예요. 응? 사건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일은 헌재가 아니라 대법원이에요. 대법원 전원회의에서 하는 거라서 사건이 너무 여러 개에서 그 중에서 한두 개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하자가 있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면 파기환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가 돼 갖고 국회의원 유지가 더 시간을 버는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법리적으로 만약에 어떤 놈들이 볼지 모르지만 이거는 1, 2심에서 이렇게 봤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하자가 없다라고 하면 내일 그러니까 구속 아니면 파기환송. 여러분들이 잘못하는데 여기서 감형이 되거나 그런 거는 내일 보는 게 아니에요. 대법원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건데, 근데 제가 좀 희망적으로 보면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개더라고요. 사건이 하나가 단일 사건에 대해서 1, 2심을 한 게 아니라 사건이 굉장히 여러 개이기 때문에 내일은 그래도 기대를 좀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엄령 계엄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제가 조국 장관님 얘기 나오길래 그랬죠. 이 윤석열 이제 스스로가 이제 하야를 안 한다는 거죠. 만약에 오늘 딱 내려가면 60일 안에 대선이니까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당을 장악하잖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권난동이가 나왔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윤석열이가 즉각 사퇴를 하면 좋죠. 그러면 60일 안에 대선 치르게 되면 이 분위기면 그냥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권난동이 나섰다는 것은 탄핵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탄핵을 받아들이고 헌재에서 싸워보겠다는 거죠. 얘네들이. 그래서 법리적 검토나 시간을 끌겠다는 거예요. 메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린다는 것은 헌재 90일간을 계속 얘네들이 끌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아마 90일까지 끌 것 같아요. 최장 시간. 헌재는 빨리 심리를 하려고 할 테고 여러 가지 이제 방해를 많이 하겠죠. 그 안에 이제 국힘당이 한동훈을 내쳐놓고 이제 권선동이가 한 다음에 이재명 당대표로 공격을 해서 거의 이재명 당대표의 2심이 재판 나올 때까지 시간 끌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좀 해봅니다. 네. 국힘당 해산 안 되나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국힘당은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당 해산은 정부가 하는 거예요. 헌재 최장 심의가 최대 150일입니다. 그거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박근혜 때 90일로 했기 때문에 90일을 넘기지 않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46일인가 걸렸고 박근혜도 91일인가 걸렸어요. 그래서 90일 미만으로 보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정당 해산은 증거가 너무 명확하니까 이거는 현 정부. 그래서 예전에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가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었나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할 때 정부 대표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이가 헌재에 가갖고 정당을 해산시킨 건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국힘당을 해산시키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잖아. 윤석열 정부에서 국힘당을 해당시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권 잡은 다음에 이 내란 정당의 범죄,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탄핵을 당해서 내란이 확정이 되면 그 내란에 동조했던 정당은 우리가 정권 잡으면 얼마든지 이재명 정부가 되면 정부가 국힘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해갖고 내란에 동조하고 국회에 투표를 방해했다라고 하면서 국힘당은 계엄 해제 이렇게 할 수 있죠.
아니에요. 내란죄 그런 걸 떠나서 이 법률상 정당 해상은 정부가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또 그럼 뭐 하나 예언을 좀 하나 해줄까요? 아마 진짜 이 내란의 진실은요, 윤석열 탄핵 이후에 엄청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각자 도생이 되거든. 이게 여러분들 박근혜 때랑은 달라요. 사람들이 박근혜 탄핵이랑 자꾸 비교하는데요. 박근혜는 무능해서 탄핵당한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박근혜는 무능해서 탄핵당한 겁니다. 최순실이라는 국정농단이지만 이 계엄은요, 국민을 상대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건이에요. 그럼 뭐냐? 박근혜 국정농단은 그냥 거기에 협력했냐 안 했냐를 거 죄가 상대적으로 되게 가볍잖아요. 내란 음모는요, 내란 수계에 협조를 하면요, 빚마저도 5년이에요. 그 자리에서 회의만 해도 5년이니까 오늘 국무회의에서 비열한 국무장관들 모습 봤죠? 그래서 전부 이거는 불게 돼 있어요. 윤석열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둘 중에 하나고, 거기에 동조한 김용현이는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면 5년 이상이고, 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이게 특검이 출동을 하면 그 주변에서 다 잡아들여갖고 청구를 하면요, 빚마저도 5년이에요. 막 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나는 김용현이한테 지시를 받았다. 나는 윤석열에게 직접 지시를 받았다. 난 절대 뭐 내란은 계엄은 반대했다. 윤석열 탄핵당하는 순간 보세요. 태도가 어떻게 되나. 엮이는 순간 이거는 중죄거든요. 내란 수계, 내란 공범, 어마하죠. 국정농단은 뭐 공범, 농단 어디까지 도왔냐? 그거는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내란은 명확하잖아요. 계엄령에 찬성했냐 반대했냐. 장관들 오늘 전부 발뺌하는 거 보세요. 응? 여러분들이 이거 굉장히 큰 중죄라서, 그래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란과 외환. 특히 아마 정보사 애들은 반드시 작살 내놔야 돼요. 정보사. 정보사 새끼들이 지금 다 증거인멸하고 있고, 이 드론으로 해서 전쟁 유발하려고 했던 것도 정보사에서 한 것이고, 지금 여러 가지 대북 전단지뿐만 아니라 지금 정보사가 그 누구야? 걔네들 뭐야? 그 걔네들 요인 암살하는 애들 보내갖고 걔네들 죽이려고 하고, 정보사 지금 증거인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도 반드시 다뤄야 돼. HID 보내갖고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윤석열은 내란과 외환을 같이 공모한 새끼입니다. 외환이 실패하니까 내란으로 넘어간 거예요. 정보사 말씀하신 거. 예. 예, 알겠습니다. 저는 또 내일 중요한 일하고, 일단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중요한 거 심층 분석 여러분들에게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예.